이젠 아시아 선수도 우리 잉글랜드의 훌륭한 팀들을 리더로 이끌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유로파리그를 여기 넣었잖아. 그러니까 무식한 거야. 유로파리그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약간 그 아래에 3, 4위 팀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거야. 연봉 450억 제안을 했는데 연봉 근데 이게 450억. 더 큰 게 뭐냐면 사우디는 세금이 없습니다. MBC에서 5만 원 더 주면 안 와요. 매블쇼에. 손흥민이랑 개인적으로 좀 아시나요? 네 알죠. 예. 아 그러면 이렇게까지 야ปุ๊뿌질 해줬는데 한번 나와라 야. 누구 손흥민? 손흥민아. 그렇게 하면 저랑 이제 관계 끊어져요. 굉장히 위대한 축구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항상 이제 막 비교가 됐던 그렇죠. 그 축구 스타들이 좀 있잖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축구 팬들이 국내에서는 손차박, 논쟁. 손흥민, 차범근, 박지성. 네. 한국 축구 100년사의 3대장 가면 이 3명이죠. 그 정도. 거기에 오를 정도의 손흥민. 거기에 오를 정도라기보다는 이제는 사실은 원탑이에요? 거기서도 가장 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차범근하고 어떤 얘기가 된 겁니까? 그걸 뭐 편집해. 기록적인 면은 워낙에 또 앞살이니까.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기록적인 우승 트로피라는 게 사실 없어서 그러니까 네. 개인 기록은 압도적이에요. 누가? 손흥민 선수. 손흥민이. 네. 오. 그러니까 차범근, 박지성 개인 기록은 압도적이었는데 우승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난번 우승을 했잖아요. 유로파리그.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채워진 거죠. 아 그런가요? 손흥민 네. 선수가. 네. 그럼 그 손흥민의 지난 프리미어리거로서의 10년 그거를 좀 데이터상으로 혹시 저희가 데이터상으로 정리를 볼까요? 한번 해보고 하면 어떨까요? 일단 전체 출전 기록이나 골 기록, 도움 기록 이런 게 하나 있는데 자료로 제가 했을 때 4번으로 되어 있을 텐데 4번 자료 볼까요? 네. 이게 프리미어리그뿐만 아니라 지금 지금 나오고 있는 주요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2015년 10년 전에 입단에서부터 쭉 나오고 있네요. 기록들이. 네. 입단 자체가 빅뉴스였어. 어마어마했죠. 저 입단 때 자체가. 입단할 때 당시 이적료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건 10년 전인데 얼마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독일에서 잉글랜드로 넘어갈 때 400억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400억. 어마어마한 거였죠. 10년 전에 400억 아시아 선수가.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뭐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이달의 선수상이라든지 수많은 챔피언스리그 아까 준우승. 그 계속 보여. 네네. 요거부터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아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도 기억하시죠?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나갔어요. 그렇죠. 그때 리버풀하고. 리버풀하고 네. 아쉽게 졌죠. 제가 2019년 네. 저 때 영국에 있었는데 진짜 대단한 경기였죠. 네. 물론 준우승에 그치긴 했지만은 정말 대단했었고. 손흥민이 뛰었어요? 뛰었죠. 뛰었죠. 이거 뛰었죠. 크다. 네. 이거 크다. 그럼요. 이게 유럽 챔피언스리그라고 하는 건 거의 뭐 그냥 클럽들의 월드컵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2020년 그 70m 드리블의 푸스카스상. 번리전. 제가 요때도 영국에 있었는데 저 진짜 난리였습니다. 현장에서 보셨어요? 저는 맨체스터에 있었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있었고. 현장 못 봤군요. 네. 그리고 2022년에 정말 역사를 세웠죠.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선수 최초의 득점왕. 와. 사실 이거는요. 이건 말도 안 되죠. 진짜 말도 안 이게 돼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아마도 제가 죽기 전에 손흥민 선수 이후에 아시아 선수 득점왕은 안 나올 겁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프리미어리그가 지금 유럽에서도 1등 리그예요. 현재. 그 얘기는 뭐냐. 유럽은 축구의 땅이잖아요. 네. 축구 엄청 좋아하고 축구 선수들이 엄청 많은데 잘하는 선수들이. 네. 거기서 축구 잘하면 다 잉글랜드 보냅니다. 아프리카에서 축구 제일 잘하면 어디 갈까요? 잉글랜드 보내죠. 잉글랜드 갑니다. 그렇죠. 또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갑니다. 북중미, 멕시코, 캐나다, 미국. 잉글랜드 보내죠. 가죠. 아시아, 호주 다 잉글랜드 보내죠. 네. 거기서 아시아 선수가 뛰기만 해도 사실 박수인데 거기서 득점왕을 차지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그런데 저게 어떤 기록이냐면 유럽의 5대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빅5 리그.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가장 센 리그가 어디냐? 그 빅5라고 하는데 거기가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여기가 각각이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네. 각각이 100년의 역사. 네. 여기서 이 빅5 리그를 합쳐가지고 100년의 역사를 모든 걸 합쳐서 아시아 선수 최초의 득점왕입니다. 와. 이런 사례가 이건 없어요. 진짜 말이 안 되는 우리가 기록이야. 손흥민을 너무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없었겠어요? 100년 역사 외에 한 번도 5대 리그에.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차범근도 기록이야. 못했고요. 이거는 누구도 못했습니다. 진짜 대단해.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은 진짜 엄청나. 이거는 사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드리는 거죠. 죽기 네. 전까지는 아마 못 볼 거라고. 손흥민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은.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토트넘 주장을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또 뭉클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뿌듯하죠. 전 박지성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네. 박지성이
주전으로 뛰는지 안 뛰는지가 저의 주요 관심사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그랬어. 맞아. 근데 손흥민은 주장이야. 네. 맞아요. 물론 박지성 선수도 QPR 때 잠깐 한 적은 있지만 네. 진짜 손흥민 선수처럼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한 것은 뭐 손흥민 선수가 최초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정도로 정말 대단했고, 그러니까 정말 리더로서의 존재감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출전 기록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자, 아까 보여준 그리고 이제 예. 유로파리그 가요. 우승까지 이제 했었는데, 예. 아까 아까 보여준 숫자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금방 보여주셨던.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10년 동안 뛰면서 프리미어리그를 포함을 한 모든 컵 대회 다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고 뛴 모든 경기인데 454경기입니다. 와. 이 이야기는 뭘까요? 10년 동안 뛰면서 한 시즌 매년 45경기씩 뛰었다는 거예요. 아까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냥 압도적 주전이었습니다. 와. 이게 정말 꼬박꼬박 그 한 시즌에 45경기씩 뛴다. 그래서 10년을 네. 대단한 거고요. 저 와. 골수가 한번 보세요. 골수. 173골. 와. 저거는 사실 만약 프리미어리그에서 저 정도만 골을 경기만 뛰어서도 사실 박수 쳐줘야 되는데 네. 저만큼의 골을 넣었고요. 어시스트 도움은 101개를 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 숫자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네네. 토트넘이 만들어진 게 언제냐면 1882년입니다. 1882년. 조선의 이모군란이 일어났던 그때요. 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예. 오래됐네. 네. 그 군부들이 막 해가지고 일어났던 거 예,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1400년이 아니죠. 140년. 140년. 예. 14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데 금방 저 숫자를 보면 저 지금 출전 경기 수 있죠. 네. 저거는 그 140년이 넘는 토트넘 역사에서 최다 출전 5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0년 동안 다섯 번째로 많은 번째요? 출전이에요. 네, 맞아요. 출전 기록이. 140년 동안 토트넘에 얼마나 많은 선수가 뛰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선수들 뛰었죠. 그런데 거기서 최다 출전이 5위고요. 골수 아까 170골 넘었잖아요. 예. 그 골수도 어. 140년이 넘는 토트넘 역사에서 5번째입니다. 와, 140년 가운데 5번째라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만도 140년 역사에 뭐 5위다 이러면은 그냥 레전드, 레전드지. 고트 뭐 이렇게 부를 거 아닙니까? 예. 토트넘이라고 하는 그냥 축구에 미친 영국의 토트넘이라고 하는 런던을 연구하고 있는 팀에서 저렇게 5위 안에 들어간다? 140년 역사에 정말 대단한 거고요. 저 도움 100 하나 있죠. 도움. 저거는 1등입니다. 저거 1등이야? 1등이야. 140년 역사상? 토트넘 역사상 1등. 이게 요즘 손흥민 선수가 뭐야? 토트넘을 나오기로 한 다음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동상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 할 때 예. 과장이 아니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이거 약간 좀 하니까 뭐 과장 아니야? 아니면은 뭐 약간 국뽕이 들어간 거 아닙니다. 실제 140년 역사에 저렇게 한 선수가 손흥민보다 더 많이 출전하거나 더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딱 4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5위니까. 그리고 도움은 1등이니까. 그럼 토탈은 1등이네. 어마어마한 선수입니다. 아, 토탈은 1등이네. 140년. 아니 그러면은 그 토트넘에서 그럼 손흥민을 그 정도 대우를 해줘요? 약간 저평가돼 있는 것 같은데 기록에 저도 약간 비하면. 저 기록에 비하면 그죠? 그런 아쉬움이 살짝 남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토트넘 찐팬하고 그 이번에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토트넘이. 네. 그래서 응원하러 온 그 토트넘 현지 팬, 런던 팬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 팬의 직접적인 코멘트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해리 케인이라고 하는 선수 있잖아요. 네. 같이 한참 뛰다가 예. 지금 독일에 가 뛰고 있는데 이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네. 토트넘 역사의 최다골 1위예요. 1위 이 선수가. 네. 아 K는 또 1위야? 1위예요. 이 선수가 1위고 아 그래. 그러는데 그 팬의 얘기를 전해 주더라고요. 런던에 있는 토트넘 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해리 케인이 더 최고야? 손흥민이 더 최고야? 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기록은 사실 해리 케인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너무 압도적이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건 그냥 과장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얘기인데 지금 런던에 있는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을 1등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해리 케인은 정말 여기 있을 때 유스 출신이고 골을 많이 넣었지만 우승컵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팀을 떠난 사람이에요. 아 그렇지. 네. 독일로 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토트넘이 우승을 못했잖아요. 계속 못하니까 나 우승을 위해서 미안한데 토트넘 안녕.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하는 그 독일의 명문으로 떠났습니다. 우승을 위해서 떠난 사람이고 네. 손흥민은 우승을 위해서 남은 사람이고 끝내 지난 여름에 우승컵을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들어올렸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프리미어리그 전체 기록으로 놓고 보면은 해리 케인이 앞던 건 맞지만 그냥 네. 진짜 토트넘 순수 팬들, 런던의 팬들은 우리 팀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헌신한 사람. 그 그리고 소리야. 실제 우승 주장으로서 트로피를 들어올린 사람. 그래서 진정한
레전드라고 표현하고 야. 있고 그 사람들은 1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와 미친다 진짜. 아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와. 인상 깊었던 매체의 평론이 하나 있었는데 와. 디 애슬레틱에서 아 좋아. 손흥민이 토트넘이고 토트넘이 손흥민이었다. 이런 딱 그걸로 평론을 가. 냈더라고. 그거 좋다. 요새 그래서 영국 결과 갑니까? 영국 연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영국일보는 7번은 비워두겠다는 네. 얘기를 했는데 한시적으로는 어. 뭐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고 근데 아마 거기는 영구절본보다는 아마 그냥 예우하다가 나중에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너무하네 진짜. 그 손흥민 선수가 사용했던 7번을 지금 당장 물려받기는 쉽지 않아. 그렇죠, 그렇죠. 존재감이 너무 크니까 대단한 그렇습니다. 손흥민이네. 상징이야, 상징. 아니 그 듣고 보니까 더 대단하네. 진짜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국뽕에 대한 어떤 스스로에 대한 절제 때문에 약간 역차별, 저평가받고 있는 것 같네. 그런 거 있습니다. 혹시 그 네. 프리미어리그 통산 손흥민 선수의 공식 그 8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록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제가 아까 토트넘 이건데 이게 보면 손흥민 선수 이름이 16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뭐예요? 이게 뭐냐면 프리미어리그가 출범을 한 게 잉글랜드에 1992년이에요. 그러니까 네. 역사가 한 30년이 좀 넘었습니다. 통산 기록이에요. 프리미어리그만 따진 거예요. 이거는. 프리미어리그 전체. 네. 그러니까 벌써 역사가 얼마 됐죠? 한 30년 넘었죠? 거기에 거기에. 토트넘뿐만 아니라 모든 팀들이 다 고쳤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거기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최다골, 그러니까 골을 가장 많이 넣은 선수가 누구야?라고 했을 때 손흥민이 16입니다. 전체 그냥 전체 중에 프리미어리그 역사 통으로. 네. 아까는 토트넘 역사에서 5위라고 그랬잖아요. 프리미어리그 역사 전체로 따져도 16위예요. 16이야? 손흥민 선수보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30년이 넘는 역사에 와. 골을 더 많이 넣은 선수는 15명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한 해에 16위에도 잘한 거야. 그렇지. 맞잖아. 지금 정확히 얘기해 주셨는데 프리미어리그에 단 1분이라도 한 시즌에 뛰는 선수가 몇 명 정도 될까요? 1분이라도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에 뛰는 선수가 대략 얼마나 될까요? 와, 좀 어렵네. 한 500명 정도가 됩니다. 한 500명 돼. 자, 한 시즌 500명 뛰는데 30년이 넘어서요. 물론 중복되는 선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500명이 한 시즌 뛰는데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수많은 선수들이 뛰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주급을 3억 5천 받았습니다.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면 5천만 원 받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프리미어리그에는 하루에 몇 억을 버는 선수들이 여러 명 있어요. 아, 그 얘기는 뭐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재능들이 와서 전부 뜁니다. 그렇지. 그렇게 3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보다 골을 더 많이 넣은 선수는 고작 15명이에요. 와, 이거 모든 대박. 역사를 다 이게 대박 통틀어서. 사건이야. 뭐 맨유, 데이터로 따지니까 더 그렇죠. 대박이야. 맨유,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 첼시 어떤 팀을 다 합쳐도 15명밖에 없어요. 와. 손흥민보다 더 많은 골 넣은 선수. 자, 여러분, 이거는 국뽕이라고 자꾸 올리시는데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국 마이너스 뽕이에요. 국뽕이 아니라고요. 마이너스 뽕은 아니 뭐야? 그렇잖아, 실제로. 와, 대단한데. 그러면 그 여담입니다만 그러면 1위는 누구예요? 역대 프리미어리그 골 최다골. 알란 시어러. 시어러가 알란 시어러 뉴캐슬도 뛰었었고. 시어로는 네. 완전 무명이네. 나 처음 듣는데 시어로. 아, 시어러. 아니, 형이 모르면 다 무명이야. 무슨 무명 아니야? 무명치고는 잘했네. 무명치고 잘했다.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긴 하는데. 아, 시어로 어느 쪽 시절 사람인데? 아, 영국 사람, 잉글랜드 사람인데 네. 한 90년대 90년대. 네, 초창기에 골 넣으면 막 이렇게 했던 막 손들고 세레머니 그래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무명치고는 잘했다. 아, 시어로가 자기가 1등이야. 모르면 다 알란 무명이야. 시어러라고 네. 조금 했던 사람이. 그래요? K는 몇 등인데? 케인은 아마 케인도 거의 위에 겁니다. 아, 네, 케인도 거의 케인도 2등인가 진짜, 네, 2등인가 싶은데 제가. 제가 알기로도 2등이에요. 네, 2등일 엄청 거예요. 때려박았어. 앨런 시어러가 가장 많았고 해리 케인 2등인 거로. 예. 야, 시어로는 무명인데 잘 됐다. 유명했다니까. 무명인데 잘 됐어.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수치로만 얘기하면 사실 수치에는 함정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뭐 왜곡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이 자체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더라도 정성적인 평가에서도 저는 손흥민 선수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과 계를 놓고 봤을 때 혹시 제가 그 손흥민 선수 처음에 프리미어리그 첫 골 넣었을 때 현장 중계를 갔었거든요. 와. 그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 게 있는데. 첫 골 넣었을 때. 네. 이게 2015년 여름에 손흥민 선수가 런던을 갔잖아요. 토트넘에. 그때 이제 제가 현장 중계를 갔어요. 네. 요거는 이제 입단했을 때 그 즈음의 사진이고. 네. 보면 제가 까만 요거는 이제 이번에 이 사진 엄청나게 회자됐죠. 예. 은퇴할 때 손흥민 선수의 우리 굿바이. 제작진이 하나도 몰라 내용을. 그냥 막 올려. 자, 하나도 몰라 손흥민에 대해서. 중계 이렇게 있는 거 있어요. 자료로 보면 7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극기 있고. 그렇지 요거.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면 오른쪽이 저고요. 네. 가운데가 우리 캐스터, 그다음에 네. 태극기를 들고 있는 친구가 PD입니다. PD.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토트넘 2015년에 손흥민 선수가 런던에 이제 입단을 했고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팰리스라고 하는 팀하고 뜁니다. 네. 제가 이제 현장 중계를 하는데 거기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어요. 그게 역사의 출발이었습니다.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게 프리미어리그 첫 골이었는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제가 정성적인 평가를 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도 처음에 이제 이적을 해가지고 현장 가서 막 들떴는데 네. 저기서 진짜 멋진 골을 넣어요. 에릭센이라고 하는 선수가 패스를 했고 수비수 3명을 달고 뛰다가 왼발로 골을 넣습니다. 저희가 현장 갔을 때 샤우팅이라고 하잖아요. 골 넣으면 네. 선한명 골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첫 골이 터졌습니다. 막 해요. 네. 저희도 정신없이 한 1분 정도 샤우팅을 했습니다. 저희 중계석 앞쪽에 저기는 이제 9홈 경기장입니다. 지금 새 경기장 말고 네. 조금 작았던 경기장인데 앞쪽에 수천 명이 이렇게 토트넘 현지 팬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 위에서 이렇게 샤우팅을 했는데 저희도 한 1분 정도 샤우팅을 하고 정신을 딱 쳐다보니까 그 저희 앞쪽에 있는 수천 명의 토트넘 팬들이 전부 등을 돌려서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오. 그러더니 기립해서 30초 동안 박수 쳐줬습니다. 오. 한 5천 명 정도 몇천 명이 되는 분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그래서 오. 처음에 이유를 잘 몰랐어요. 왜 박수를 쳐주지? 우리가 너무 샤우팅을 너무 크게 했나? 신기해서 그랬나? 네. 근데 경기가 딱 끝났는데 한 팬이 영국에 있는 팬이 막 찾아와요. 중계석 쪽으로 오더니 그 아까 들었던 그 국기, 그러니까 태극기를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네. 저 태극기를 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그 팬이 했던 말이 우리 팀, 그러니까 토트넘이죠. 우리 팀에 이렇게 훌륭한 스트라이커를 보내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기억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그게 그 현지 팬들이 손흥민 선수를 대했던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도 물론 우리는 맨유 때문에 박성 선수가 상당히 많은 걸 알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축구적으로는. 그런데 그들도 처음에 놀랬던 거예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에서 왔는데 이렇게 잘할 줄 몰랐는데 오자마자 엄청난 골을 넣으니까 대한민국을 기억하고 싶어서 그 태극기를 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줬죠. 그리고 나서 10년이 흐른 거잖아요. 제가 몇 해 전에 다시 런던을 가서 거기 축구장에서 만났던 선수인데 유명하진 않습니다. 첼시 경기장 쪽에서 만났던 선수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손흥민을 아무래든지 좀 국뽕이 있잖아요. 네네. 조금 더 이렇게 올려서 얘기할 수도 있고 더 얘기할 수 있으니까 솔직히 니네들이 보는 손흥민 득점한 이후에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 솔직히 좀 얘기해 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표현했냐면 되게 인상 깊은 표현이었는데 사실 박지성 보고도 놀랬다는 거예요. 네. 맨유에 뛸 때. 근데 박지성은 어떤 게 있었냐면 박지성도 대단하긴 했죠. 맨유라고 하는 팀에서 뛰었으니까. 대단했죠. 숱한 우승을 이뤘기 때문에 예. 박지성 보고 놀랬다. 그런데 박지성 선수에 대해서는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항상 박지성 선수를 평가할 때 앞쪽에 아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쓴대요. 대한민국 출신, 아시아 출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단해. 아시아에서 온 선수인데 대단해. 그 아시아라는 얘기를 꼭 쓴대요. 그러니까 아시아 선수 지금은 대단해. 이거죠. 그리고 박성 선수에 대한 평가는 팀 플레이어로서 정말 훌륭해. 팀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뛰거나 이렇게 많은 우승에 공헌한 선수는 없어. 네. 이게 박성 선수의 평가였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그 이유잖아요. 인식을 또 완전히 또 바꿔버렸대요. 어떻게 바꿨냐? 박성 선수가 바꾼 건 그거잖아요. 한국 선수도 아시아 선수도 이런 빅리그, 빅팀에서 뛸 수 있구나를 바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선수의 표현은 뭐라고 했냐면 더 이상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잉글랜드에서 손흥민을 이야기를 할 때 앞쪽에 아시아란 표현 안 쓴대요. 이제 안 쓴대요. 그냥 손흥민. 대한민국 이런 표현 안 쓴대요. 그냥 손흥민이야. 그 앞에다 꼭 쓴대요. 뭐라고 하냐면 프리미어리그 톱 플레이어. 톱이야. 그냥 어디 출신이 아니라 그냥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탑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박지성은 팀의 일원으로서 헌신하는 아이콘이었다고 한다면 그게 아시아 선수들의 딱 약간 인식이었대요. 잘하긴 하지만 팀 플레이어로서. 근데 손흥민은 이제 한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그래서 톱 플레이어로서 이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시아 선수도 우리 잉글랜드의 훌륭한 팀들을 리더로 이끌 수 있어. 이걸 또 인식 전환시킨 게 손흥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BBC 자료 혹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BBC 띄워야 돼. 이거 BBC는 사실 BBC가 평가하면 다 끝나는 건데 BBC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톱 플레이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네. 최고의 남자라는 건 인성을 얘기한 거고요. 정말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인성. 그리고 저 톱 플레이어라고 하는 거 실력적으로 이제는 그 앞에 대한민국 아시아 쓰지 마. 그렇지. 그냥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톱이고 이런 선수는 팀을 이끌어 가는 거야. 그 인식을 전환시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 이후에 수많은 대한민국 아시아 선수들이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걸 이끈 사람입니다. 자꾸 그 댓글에 오그라든다. 그게 아니라니까.
아닙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저평가되고 있다고 역차를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그냥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손흥민의 그 토트넘 주요 기록 요거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요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뭐 16, 17 시즌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또 2위였죠, 저 때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8, 19 시즌에 요게 이제 유럽에서 1등들만 모아놔서 대회를 치르는 대회인데 저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승전에서 리버풀 만나서 좀 지면서 아쉽게 준우승. 그리고 2020-21 시즌에 이제 리그컵 준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5월에 저게 이제 유로파 리그라 그래서 유럽 대항전 또 팀을 이끌고 우승. 네. 토트넘의 41년 만에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 선수. 질문, 묵직한 네. 질문 들어갑니다. 어허. 저는 그냥 손흥민 경기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까지 무식할 수 있나 싶을 텐데.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선수에 국한해서 네. 프리미어 선수로서 다음 중 가장 영광스러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순서를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뛰는 선수 선수들이 중에서. 네.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네. 프리미어 리그 우승 리그 우승.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우승 그리고 유로파 리그 우승 그리고 월드컵 우승 요 순서를 좀 정해주세요. 제가 이게 궁금하더라고. 약간 개취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개취예요? 다를 수 있는데. 개취 아니겠지. 왜냐면 월드컵 우승은 약간 애매한데 이거 국대여서. 그 월드컵 빼세요. 네. 개취야? 그러면은 이게 일단 뭐 챔스 우승일 거고. 챔스 우승. 아니 저는 요거는 리그 일단은 아니야? 리그로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 봐, 이 아무것도 몰라 이거. 아니야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대회 규모는 챔피언스리그가 맞습니다. 1등인데 네. 대회 규모는. 대회 규모는 챔스가 1위예요. 상금이 어마어마하죠. 아니, 근데 챔스, 이들이 생각하는 건 자국 리그에 대한 우승을 워낙 크게 생각하죠.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죠. 야 지금 갈린다 이거 봐라. 지금 난리 났다. 아니, 그러니까 댓글 난리 났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챔피언스리그 또 우승은 또 신이 준다 이런 얘기도 있고 거기 손흥민 선수 결승 무대를 밟았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는 어떤 건지 좀 아니 알려달래.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에서 그 잘하는 팀들 상위권 팀들만 모아서 그들만의 월드컵을 또 하는 대회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리그에서 네, 최고, 가고. 스페인 리그 1등 이런 거 다 모아서 다 모아서 거중에서 1등을 다 가르는 대회. 거기 챔피언스 리그예요. 챔피언들의 리그죠. 챔피언들의 리그. 챔피언스 리그, 챔피언스 네. 유럽 중에 그렇죠. 그렇죠. 유럽 챔피언스 리그. 유럽 아시아도 최고. 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자, 거기 이제 챔피언스 리그고. 그리고 지금 유로파 리그를 여기 넣었잖아. 그러니까 무식한 거야. 유로파 리그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약간 그 아래에 3, 4위 팀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거야. 2등들 모아가지고 하는 거야. 축구 얘기라고 공격을 하네요. 정치시사 때 맨날 구박댕이로 하더니. 뭘 알아야 진행을 하지. 이런 거 보면 내가 성격 좋은 편이야. 요만큼 하는 짓으로 또 짜증내네. 그러니까 2, 3번은 같이 엮일 수가 없어. 2번이 이제 당연히 위기 때문에. 챔스가 이제 위니까. 이거. 아니지 왜 넣었냐. 네. 리그 우승과도 또 이게 비교가 될까 해가지고 넣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은.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네. 형님 픽부터 가볼게요. 그러면 형님 픽은 이제 아마도 리그 우승일 거다. 그리고 요뭐 예를 들면 챔스를 높게 보는 선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기본적으로는 다 자국 리그를 넘버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리그 우승, 프리미어리그, 챔스 우승, 챔스 우승, 유로파 리그 우승이죠. 유로파 네. 리그.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트래블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3관왕. 트래블. 역사적인 뭐 트래블, 뭐 맨유의 트래블 1999년 뭐 이런 거, 맨시티의 트래블 뭐 이런 거 할 때 트래블은 유로파 리그는 안 껴줘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우승, FA컵 우승, 챔스 우승 이렇게 하면 FA컵은 또 뭐야? 요거는 이제 FA 축구협회라는 소리인데요. 축구협회는 프로도 등록되어 있지만 축구협회는 모든 팀들이 다 축구하는 팀들이 등록되어 있죠. 프로와 아마추어. 이 프로와 아마추어들이 모두 출동해서 야 누가 제일 세 왕중왕전 옛날 표현대로 하면 조기 축구도 나갈 수 있어요? 조그만 팀도 나가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프랑스 깔레 기적이라고 하는 건 되게 조그만한 팀이 동네 예를 들면 그런 류의 네. 팀들이 결승까지 갔던 어마어마한 팀이죠. FA컵은 그런 거예요. 아마추어가 프로랑 싸울 수도 있는 게 바로 FA컵. 아니 그런 FA컵에 그러면은 토트넘도 출전해요? 출전하죠. 하죠. 출전해? 근데 이제 그런 프리미어리 팀들은 마지막에 출전해요. 그러니까 약간 부전승처럼 올라가 있어. 조기 저 풋살 팀 이런 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동네 이런 팀들도 권한이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예선을 뚫고 올라와요. 막 그런 팀들이. 근데 지역에 있는 무슨 팀이 막 하면 진짜 잘하면 마지막에 우리 K리그랑도 붙을 수, 프로리그랑 붙을 수도 있어요. 유럽도 당연히 막 하다가 나중에 프리미어리 팀만 붙을 수도 있죠. 우리가 다음 주에 저도 이제 풋살 고양 유치원이랑
시합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FA컵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네. 자이언트 킬링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네. FA컵은. 네, 자이언트를 아, 거인을 그 잡는다. FA컵을 좀 쳐줘요? 그거 왜냐하면 FA컵이라고 하는 걸 왜 쳐주냐면 아까 했던 것처럼 프로와 아마추어가 모두 출정하기 때문에 일단 규모가 제일 크고요. 이건 프로만 나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칼링컵 뭐 이런 것들은 다 프로만 나가는 건데 예. FA컵은 아마추어도 나가니까 가장 규모가 큰 데다가 음. 우리가 얘기하는 근대 축구의 지금 시스템이나 리그들 있죠. 이거의 시조세예요. FA컵이. 그래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럼 죄송한데 FA컵을 넣어서 그러면 순위를 다시 좀 매겨주세요. 리그 우승 1등. FA컵. 1등 맞아요? 리그? 리그는 그래도 1등. 아, 리그 1등. 2등 누가로? FA로 갈까요? 아니 아닙니다. 이거 아, 그래도 2등 챔스 우승. 챔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챔스 갑니다. 3등 FA 넣을까요? 아니면 유로파 갈까요? 야, 이 언행이 많이 부리잖아요. FA를 그렇게 뻥튀기 해놓고 FA를 그래도 유로파가 유럽 대항전이기 때문에 건데. 그러니까 FA컵은 되게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죠? 예. 권위에 대한 거죠. 이렇게 네. 규모가 뭐다기보다는 이렇게 막 권위. 그러면 FA 꼴찌네요. 깊다. 4위로 넣습니다. 너 해, 너. 너는 누구 어떻게 할래? 순위. 1등 챔스 갑니까? 1등은 챔스예요. 1등 챔스 갑니다. 2등이 리그 우승. 리그. 네, 3위가 이제 유로파. 유로파. 4위가 이제 FA컵. 아, 4위. 네, 이렇게. 이 리그와 챔스에 대해서도 네. 지금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네. 보는 입장에 따라서 아마 뭐 좀 좀 갈릴 것 다를 같아요. 수도 네. 분분해. 의외로 이게 또 질문이 나쁘지 않았나 보네. 그러니까 리그를 밥 먹듯이 했던 팀들은 야, 우리 챔스 한번 해보자 이럴 수도 그렇지, 있고 그렇지. 챔스를 우승 몇 번 했는데 리그를 못했으면 야, 우리 이제 리그 해봐야 되지 않아? 그럼 유독 리그 우승은 잘하는데 챔스 우승 못하는 팀도 있어요? 저 아스날 아스날이 무패 그렇군요. 우승을 프리미어리그에서 무패 우승을 했는데 어. 챔스 우승을 하지 못했던. 그럼 챔스 우승은 잘하는데 리그 우승 못하는 팀이 있어요? 챔스 우승을 그러진 않고 챔스는 웬만하면은 워낙 뛰어난 팀들이 챔피언들이 나오는 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 그럼 메시는 이거 다 우승했어요? 메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데를 다 우승했다. 메시가 최고구나. 월드컵 하나를 못했는데 그게 이제 카타르 월드컵 때 우승가 그때. 됐고. 메시는 다 하죠. 재밌네. 손흥민 특집 하자고 해놓고 체육 축구 지식. 손흥민 대단합니다. 마지막 하나 붙여주면 돼. 앞에 간 다음에 손흥민 최고입니다. 붙여주면 돼. 그렇죠. 그 미국으로 이제 가는 미국 갑니까? 이유, 그러니까 미국 행이 아직 확정은 아닌데 지금 그런 보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있을 월드컵 때문에 이제 미국 행을 좀 선택한 것 같습니다. 손흥민다운 멋진 선택이에요. 멋지구나. 되게 멋진 선택입니다. 사우디 안 갑니까? 그 얘기 드리려고 그래서 멋진 선택이라고 하는 건데 네네. 사우디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제안했던 금액 혹시 뉴스로 보신 그거 얼마예요? 궁금하다. 연봉 450억 제안을 했는데 연봉 근데 이게 450억. 더 큰 게 뭐냐면 사우디는 세금이 없습니다. 우와, 진짜로? 그 온전히. 세금이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450억이에요. 유럽은 특히 영국은요 이 정도의 돈을 벌면 고액 연봉자니까 여기 다들 놀랐어요. 이 정도면 세율이 뭐 한 40, 50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450을 유럽에서 뛰면서 손에 주려면 유럽에서 800억의 연봉을 받아야 이 돈을 줘요. 어떻게? 그럼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이 얼마였는데 연봉? 그러니까 주급으로 계산하니까 제가 그걸 안 해봤는데 주급이 3억 5천이고 연봉 한번 찾아봐요. 52주인가요?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3억 5천에 52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450억 이거 주면 세금 없이 주면 이건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와, 연봉 450억을 뿌리치고 이걸 뿌리치고 갔어요. 미국으로.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왜 갔지? 이거잖아요. 네. 자 일단은 손흥민 선수는 커리어를 이렇게 돌아보면 항상 판단을 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와 하는 판단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예전에도 사우디 오라고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근데 그랬잖아요. 난 사우디 가지 않는다고. 나의 꿈은 언제나 프리미어리그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손흥민 선수는 또 이제 그런 누구보다도 요새 국가대표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요. 요즘 점점 더 옛날 선수들에 비해서 요즘 선수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내셔널 국가에 대한 개념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국대가 좀 느슨해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손흥민은 좀 예외예요. 예를 들면 카타르 월드컵 때 안 하고 올 줄 눈 여기가 다 뼈가 부스러졌는데도 마스크 끼고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미국이지? 왜 미국이지? 내년에 미국에서 월드컵이 열립니다.
아, 네.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 있죠.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지금 나이가 33이에요. 네. 그러면 컨디션 관리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일정하게 자기가 뛸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의 유럽에서 계속 있다 보면 또 나중에 와서 시차하고 또 이런 것도 좀 고민일 거고 컨디션 관리하는 야, 그걸 생각해? 하죠. 왜냐하면 미국 리그가 내년 월드컵 자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 시즌을 2달 앞당겨서 끝내기로 했습니다. 준비 때문에. 그러면 시즌을 딱 소화한 다음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죠. 자신이. 회복도 하고 다시 몸을 만들 수 있는. 이게 일단 미국 월드컵을 겨냥을 했던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LA로 유력한데 네. 거기는 사실상 작은 한국이죠. 네. 뭔가 여러 가지로 하기에 되게 좋습니다. 네, 한인타운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지금 보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손흥민 선수의 매니지먼트사라고 해야 될까요? 에이전트사? 여기가 CAA라는 데입니다. CAA.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가 거쳤거나 지금 속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버락 오바마, 오타니, 뭐 데이비드 베컴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오바마가 무슨 선수였어요? 아니요. 여기는 종합적인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를 다 관장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은퇴한 이후에 여러 가지 여기 통해서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것도 했었고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속해 있는 곳인데 이 CAA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무슨 얘기를 했냐? 은퇴한 이후에 축구계에 있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감독한다는 생각, 감독 안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럼 뭐해? 그러니까 좀 더 크게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기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공간이 매력적일 수 있죠. 그렇구나. 보통 아까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네. 같이 누가 있는지도 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보통 얘기가 아니야. 이 CAA가 굉장히 큰데 아마 찾아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얼마나 큰데 내가 보통 얘기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여기까지 있겠지. MBC에서 5만 원 더 주면 안 와요. 매블쇼에. 저희도 요새 달수도 잘 안 오려고 그래요. 그게 뭔 소리? 아니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5만 원 더 줘. 아니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아니죠. 아니, MBC에서 저 5만 원을 더 줘가지고요.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언제 그랬어? 예, 5만 원에 움직여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연봉으로 환산하면 한 180억 정도 받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 사우디에서 세금 없이 450억 지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와 거거든요. 대단하다. 네. 원래는 원래는 근데 사실 미국으로 가는 거니까. 사우디 가는 게 이제 돈적으로 보면 맞죠, 사실은. 돈으로만 보면. 그 세금도 없는데 아. 네, 그런 거 다 이제 포기하고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시간은 듣긴 했는데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네. 이따 저녁에 네. 이제 계약 소식이 전해집니까?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출국해요. 미국으로. 저녁에 오늘 미국으로. 오늘 저녁에 이제 넘어갑니다. 미국.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인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오피셜한 뭐가 뜨겠죠. 뭐 유니폼을 들건 뭘 들건 이게 뜨겠죠. 손흥민이랑 개인적으로 좀 아시나요? 네 알죠. 예. 그러면 이렇게까지 야뽀뿌질 해줬는데 한번 나와라야. 누구 손흥민아. 그렇게 하면 저랑 이제 관계가 끊어져요. 아니 이렇게까지 뻔뿌질해. 야 오그른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축구 채널에도 못 불러. 못 불러? 손흥민은? 그래? 아니 손흥민은 그 조기 축구에도 나가고 하던데 한국 올 때. 그건 다 계약 관계 이런 거. 그래요? 조기 축구를 하는데 나 그것도 다 찾아봐요. 그거는 이제 컨텐츠. 컨텐츠로 이렇게 했었죠. 그냥 또 일부러 다른 유튜브에 나왔어. 네, 나왔었죠. 조기 축구로 나와갖고 하는 네네네. 거. 그거까지 다 봐. 흥민아 형이야. 한번 나와. 한번 나오시면 좋긴 좋겠다. 손흥민 선수 나오면. 얼마나 대박이다, 이렇게까지 그러면은. 펌프질했는데. 이렇게까지 누구한테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손흥민 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손흥민은 데이터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또 살펴보니까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 이 정도는 진짜 레전드예요. 레전드네 그냥. 요 이야기는 하나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레전드야. 우리가 축구 팬들이 손차박 논쟁이라고 해서 손흥민, 차범근, 박지성 중에 누가 제일 뛰어나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뭐 정답이 없는 얘기니까 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셋이 떨어져 있을까? 맞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맞아요. 셋은 붙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차범근은 우리 한국 선수가 혹은 아시아 선수가 유럽에서 그 정도의 빅리그에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예. 뛸 거라고 하는 걸 상상도 못했던 시절에 실제 독일을 넘어가서 없던 그 길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맞아. 그게 차범근이에요. 정말 차범근. 그야말로 아웃라이어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제가 진짜 솔직히 이런 말씀 잘 안 들으시는데 그 레전드 차범근 선수가 저 좋아해요. 내 진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차범 감독님이요? 예, 차범근 감독이 저 좋아합니다. 네. 이건 진짜 솔직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네. 감동 근데 왜 주위에 갑자기 이게 되게 중요하고 감동적인 얘기 싹 이어가야 되는데 한 번 딱 끊었어요. 내가 올라가잖아. 내가 올라가잖아 이놈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범근이라고 하는 선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시절에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면서 없던 길을 만들었던 사람이죠. 예, 맞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차범근이 만들어낸 길에 척자지. 예, 지금에 있는 모든 후배들 그 이후에 모든 후배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구자죠. 차범근은. 예. 보자. 그래서 그렇게 차범근이 만들어낸 길 위에서 사다리를 놔서 정말 이렇게 위에 많은 후배들의 손을 잡고 끌어올렸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박지성이죠. 그 박지성이야. 박지성. 박지성 선수가 그 만들어낸 길을 따라가면서 그 길을 훨씬 이렇게 확장을 시켰죠. 넓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배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야 와 우리도 이런 유럽의 빅리그에선 뛰어보자 예. 라고 해서 손을 잡아 사다리를 내려줘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게 해줬죠. 손흥민은 그렇게 사다리를 그 박지성이 놓았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위에다가 마천루를 건설한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역사와 그런 것들을 역사를 썼어. 예. 역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셋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차범근이 만들어낸 길, 그 길 위에서의 확장, 그리고 그 위에 마천루라고 하는 점에서 손흥민, 그러니까 차범근, 박정, 손흥민은 연결되어 있다. 그 셋은 모두 다 역사였고,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 위의 세대들은 차범근의 시대를 살았고, 제가 젊었을 때는 박지성의 시대를 살았고, 그렇지. 지금 우리는 손흥민의 시대를 살았던 맞아요. 거죠.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이강인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아직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지금 뭐 한창이니까요. 이강인. 왜 잘 안 되네 이강인이. 한번 뭐 여름에 이적하게 되면 또 한번 보죠 어떻게 될지. 이강인이 좀 드리블을 좀 앞으로 치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드리블을 봐봐. 드리블을 상대 골대 쪽으로 치고 들어가면 좀 더 좋잖아. 요걸 뒤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치는 방법. 맞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강인 선수 왜냐면 상대 골대에 골을 넣는 게 축구인데 요걸 뒤로 이렇게 하면은 흐름이 좀 끊긴단 그러니까 말이야. 손흥민 선수는 좀 직진으로 가져야지. 쳐서 이제 골을 넣는 선수고 이강인 이강인. 선수는 이제 좀 이 접고 아니 뒤에 뭐 볼 일 있어? 뒤에 무슨 뭐 볼 일 있냐고. 이 좀 앞으로 가주란 말이야. 근데 이강인 정말 좋아해요. 내 그리고 희망을 내가 안고 살아왔는데. 그쵸. 예. 이강인. 이승우 이강인을 내가 진짜 좋아한다고. 이승우 그쵸. 예. 이강인 팬들. 이강인 팬들 많으니까. 죄송합니다. 아이고 진짜 제가 좀 아쉬워서 그런 겁니다. 네. 앞으로 이제 더 기대되는 선수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분위기가 안 좋아서 막을 좀 내려야 돼. 잘 좋았는데 좋았는데 막판에 완전 배려버렸네. 죄송합니다. 네. 진짜 제가 애정. 저 좋아해요. 애정. 진짜 애정. 네. 아쉬움. 음.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조금 제 생각이 짧은 것 같네요.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네. 기왕이면 이제 상대 골대 쪽으로 간다. 틀린 말인가? 스타일이 다르니까. 스타일. 네, 스타일이 아니 도대체 어떤 스타일이 있어야 뒤로 가는 거야? 아니 어떤 스타일이야 뒤로 가냐고. 저는 말 섞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지금. 좋아합니다. 이강인 워낙 좋아합니다. 네. 워낙 좋아하는데 어떤 스타일인가 네, 그건 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실수한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럼 박문성 해설위원과는 여기서 인사 예.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